안녕하세요. 중요한 뉴스가 왜 중요하고 뭐가 달라지는지까지 떠먹여드리는 뉴스 뷔페입니다. 오늘도 하루 뉴스를 테크부터 경제, 부동산, 국제까지 한 상 가득 차렸습니다. 2.8 조 파라미터로 공개된 중국 문샷의 키미 K3와 순이익 77%를 낸 TSMC, 엔스로픽의 오퍼스5부터 7% 급락한 국제 유가와 반등한 뉴욕 증시, 사상 최대 매출에도 급락한 인텔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평균 16억에 육박한 서울 아파트값과 이틀 연속 멈춘 미국과 이란의 충돌, 국제형사재판소 수장 해임까지 살펴봅니다. 먼저 테크부터 보시죠. 먼저 테크, 오늘의 요약입니다. 프런티어 모델 경쟁이 다시 격화하는 가운데 엔스로픽이 오퍼스5를 내놓자 중국 문샷은 2.8 조 파라미터, 1.4 테라바이트 규모의 키미 K3 오픈8를 공개하며 오픈소스 대 폐쇄형 대결 구도를 재점화했습니다. 동시에 AMD의 헬리오스 렉시스템, TSMC의 애리조나 2,650억 달러 증액, 구글 프로즌 V2 저전력 칩 등 하드웨어 전선이 동시다발로 움직이며 AI 경쟁의 무게중심이 모델에서 전력과 실리콘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 문샷 AI가 역대 최대 규모의 오픈 모델 키미 K3를 무료로 전면 공개했습니다. 중국 문샷 AI가 협정 세계시 기준 7월 27일 0시에 키미 K3의 전체 가중치를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공개했습니다. 파라미터 규모는 2.8조 개로 약 1.4 테라바이트에 달해 역대 최대 오픈웨이트 모델이 됐는데요. 다만 이 정도 크기를 실제 서비스하려면 다중 GPU 서버나 호스팅 사업자가 필요해 비용 부담이 큽니다. 핵심은 폐쇄형 프런티어 모델에 맞서 오픈소스 진영이 최상위급 모델을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누구나 내려받아 쓸 수 있지만 워낙 커서 이를 돌릴 인프라가 관건인데요. 그래서 오픈소스 진영이 프런티어급 모델을 확보하면서 주론 서버와 GPU 임대 시장 수요가 하반기 내내 확대될 전망입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TSMC가 AI 특수로 순이익을 77%나 늘리며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TSMC가 AI 붐에 따른 첨단 칩 수요 폭발로 순이익 77% 급증과 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TSMC는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 1,000억 달러를 추가 투입해 미국 총 투자를 2,650억 달러 규모로 대폭 확대했는데요. 같은 기간 인텔은 첨단 장비로 고물량 칩을 처음 양산했고 구글은 저전력 서버칩 프로즌 V2를 개발 중입니다. TSMC는 엔비디아와 애플 등 거의 모든 AI 칩을 위탁 생산해 이 회사 실적이 곧 AI 산업 전체의 온도계입니다. 순이익 77% 급증은 그만큼 수요가 폭발적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반도체 밸류체인 전 구간이 AI 특수를 누리며 미국 내 생산 증설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TSMC와 인텔, 장비사의 실적 모멘텀이 올해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엔스로픽이 최상위 모델 클로드 오퍼스5를 공개하며 성능 벤치마크에서 경쟁 모델을 앞섰습니다. 엔스로픽이 7월 24일 최상위 티어 모델 클로드 오퍼스5를 공개했습니다. 표준 모드 기준 100만 토큰당 입력 5달러, 출력 25달러로 책정됐고 컨텍스트 창은 100만 토큰에 달하는데요. 프런티어 벤치에서 43.3%를 기록해 경쟁 모델을 앞섰습니다. 한편 트랜스포머, 전용칩, 스타트업 에치드는 103억 달러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모델 경쟁이 성능 벤치마크에서 치열한 가운데 그 아래 하드웨어에서는 엔비디아 범용 GPU에 맞선 전용칩이 자본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양쪽에서 경쟁이 동시에 뜨거운 건데요. 그래서 기업용 에이전트와 코딩 시장에서 엔스로픽이 성능 우위를 재확인하고 추론 전용칩 시장은 하반기 선택지를 넓힙니다. 테크 쪽 미확인 소식입니다. 링크드인 창업자 리드 호프먼과 진가 창업자 마크 핑커스가 세운 새 AI 연구소 프렌티스가 1억 달러 조달을 협의 중이라는 이야기가 돕니다. 또 구글의 저전력 서버 칩 프로즌 V2가 전력당 토큰을 6배에서 10배 처리한다는 관측도 있는데요. 모두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제 오늘의 요약입니다. 중동 리스크 완화가 증시와 유가를 동시에 뒤흔들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상호 공격을 멈추자 브렌트 유가 장중 7.4% 급락해 배럴당 90달러 아래로 내려섰고 S&P 500은 7,454까지 올라 0.57% 상승했습니다. 반면 연준이 기준금리 3.5에서 3.75%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가 재상승 우려로 연내 추가 인상 베팅이 커지고 인텔은 17년 만에 최대 매출 증가에도 7.9% 급락하는 등 반도체와 AI 설비 투자 경계감이 지수 상승폭을 제한하는 국면입니다. 100달러를 위협하던 국제 유가가 중동 긴장 완화에 하루 만에 7% 넘게 급락했습니다. 국제 유가 기준물인 브렌트 유가
장중 최대 7.4% 급락하며 배럴당 90달러 아래로 내려섰다가 낙폭을 일부 되돌렸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약 2주간의 연쇄 공격을 중단하면서 공급 차질 우려가 급격히 완화된 결과인데요. 유가 하락은 채권 강세와 맞물려 전반적인 위험 선호 회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유가는 생활 물가에 가장 직접 영향을 주는 변수라 며칠 전 봉쇄로 치솟던 유가의 급락은 물가 압력이 빠르게 풀렸다는 뜻입니다. 다만 잠정 휴전이 확정된 게 아니라 언제든 다시 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유가 급락이 인플레 부담을 낮춰 연준의 정책 여력을 넓히지만 휴전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정유와 항공주는 하반기 변동성에 노출됩니다. 인텔이 17년 만에 최대 매출 성장을 발표하고도 주가는 오히려 8%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인텔이 17년 만에 가장 강한 매출 성장세를 발표했음에도 주가는 7.9% 급락했습니다. 이 분기 이후 급등했던 반도체주에 대한 차익 실현과 밸류에이션 부담이 겹친 결과인데요. AI 설비 투자 부담 우려는 하이퍼스케일러 전반으로 번져 테슬라와 메타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핵심은 실적이 좋아도 주가로 이어지지 않는 고점 경계 심리가 반도체 섹터에 퍼졌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오른 데다 AI 투자가 과열이라는 우려가 커진 건데요. 그래서 AI 설비 투자 과열 경계심이 반도체와 빅테크로 확산되면서 실적이 좋아도 하반기 밸류에이션 조정 압력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중동 긴장이 완화되자 뉴욕 증시의 대표 지수 S&P 500이 반등했습니다. 미국 대표 지수 S&P 500이 7,454포인트로 올라 직전 거래일보다 0.57% 상승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보복 공격을 자제하면서 중동 에너지 공급 차질 우려가 완화된 게 반등의 배경인데요. 다만 AI 설비 투자 부담 우려로 테슬라와 메타 등 대형 기술주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반등은 지정학 변수 하나로 시장이 얼마나 크게 출렁이는지 보여줍니다. 공격이 멈추자 위험 선호가 살아났지만 그만큼 협상이 틀어지면 다시 흔들릴 수 있는 취약한 반등인데요. 그래서 증시 반등이 지정학 변수에 좌우되면서 미국과 이란의 협상 결과에 따라 8월 초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다시 커질 위험이 있습니다. 경제 쪽 미확인 관측입니다. 연준이 연내 3차례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과 2차례에 그친다는 전망이 월가에서 엇갈리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 이란의 잠정 휴전 협상이 임박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확정된 건 아닙니다. 부동산 오늘의 요약입니다. 규제와 개발이 동시에 부동산 지형을 흔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 구리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에 이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은 배경에는 반도체 성과 급발 매수세로 동탄 아파트값이 올해 누적 11.38% 폭등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75주 연속 상승하며 평균 15억 9,490만 원으로 16억 원에 육박했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서는 첫 아파트 분양이 예고되는 등 규제와 시세, 개발이 얽힌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16억 원에 육박하고 전셋값은 사상 처음으로 7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5억 9,490만 원으로 16억 원 돌파를 눈앞에 뒀고 평균 전셋값은 사상 처음으로 7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강북 14개의 구 평균이 11억 원대, 강남 11개 구는 19억 8천만 원대로 지역 격차가 뚜렷한데요. 지난 1월 이후 6달 만에 매달 1,000만 원 넘게 오르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전셋값이 7억 원을 넘은 게 중요합니다. 전세는 실수요자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주거비인데 이게 오르면 결국 집을 사려는 수요를 자극해 매매값 상방 압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전셋값 7억 돌파가 매매 상방 압력으로 번지면서 서울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이 하반기에 더 커질 전망입니다. 부동산 쪽 미확인 소식입니다. 규제 지역이 수도권 인접지로 추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또 반도체 산단 대안지로 구미와 청주가 부상한다는 이야기도 도는데요. 모두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국제 오늘의 요약입니다. 지정학과 국제기구 리더십이 뒤섞인 한 주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약 2주간의 상호 공격을 이틀 연속 멈추며 잠정 휴전 협상 복귀 가능성이 열렸고 프랑스 남서부 산불로 경찰이 재배치되면서 투르드 프랑스 최종 구간이 단축되는 이례적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여기에 국제형사재판소가 7월 24 일수장을 해임하고 이스라엘에서는 네타냐후 총리가 대법원 명령에 불복하며 헌정 위기 우려가 커지는 등 힘의 자제와 제도의 흔들림이 동시에 나타나는 국면입니다. 약 2주간 이어지던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이틀 연속 멈추며 협상 복귀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이 일요일인 7월 26일 이란에 대한 공격을 이틀 연속 중단했고 테헤란도 자제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이 잠정 휴전을 위한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려는 노력이 이어지는 국면인데요. 약 2주간 지속된 연쇄, 타격이 멈추면서
중동 에너지 공급 차질 우려도 완화됐습니다. 다만 공식 합의는 없어 정세는 여전히 유동적입니다. 중동의 긴장은 곧바로 국제 유가와 세계 경제로 번지기 때문에 공격 중단만으로도 유가가 급락하고 시장이 안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없는 잠정적 소강이라 언제든 다시 격화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과 이란의 공격 중단이 유가와 증시 안정의 완충 역할을 하지만 휴전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8월 초까지 국제시장의 변동성은 남아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표결을 통해 재판소 수장을 해임하는 매우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7월 24일 표결을 통해 재판소 수장을 해임했습니다. 국제사법기구의 최고위직이 임기 중 해임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요. 이번 결정은 재판소 내부의 지배구조와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국제사법기구의 수장이 임기 중 쫓겨나는 건 그만큼 기구 내부의 갈등과 독립성 논란이 심각하다는 신호입니다. 이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중립성 자체에 대한 의문으로 번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수장 해임이 국제사법기구의 중립성 논란을 재점화하면서 후임 공백이 길어지면 진행 중인 사건 심리가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국제 쪽 미확인 관측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잠정 휴전이 문서화 단계에 임박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미국 메인주 민주당이 상원 후보 지명을 마감한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실행과 진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매일 중요한 뉴스들만 골라 왜 중요하고 뭐가 달라지는지까지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해 두세요.